이번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는 것은 회담하기 직전까지는 최고의 적대국 아니었습니까? 회담하기 직전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겠다고, 그야말로 전쟁 초일기까지 들어갔었죠. 그런 당사국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말을 미국에서 믿지 않는 입장이고, 또 미국의 말을 북한에서 역시 믿을 수가 없지요. 공동성명 합의문이라고 해서 문자 몇 자 나열한 문장이 표시되고 안 표시되고 간에 그 공동성명 합의문을 100% 북한도 믿지 않고 미국도 믿지 않는 그러한 당사국들이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어느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하나를 주니까 너도 하나를 줘라, 너가 먼저 하나를 줘라, 내가 나중에 주겠다, 서로가 그런다 그러면은 회담이 진행이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뉴욕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대한민국의 상당한 신기를 건드렸죠. 그런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면 이번 북미 회담의 가장 큰 조력자는 대한민국이고, 북한과 미국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끔 만든 배후 조종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앞장세워서 북한과 대화를 하게끔 조력을 했고, 또 그 잔치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북한과 미국 또 남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에게 먼저 선물을 받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먼저 선물을 주는 것이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가장 보기가 좋고, 또 효율적으로 가장 큰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그것이 타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종료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북핵 폐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 또 북한의 핵시설을 위한 전문 지식 자료까지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선물을 북한에게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만들어냈다. 그 결과가 주한미군
한미 군사훈련이죠. 한미 군사훈련을 종료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가장 큰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측에 먼저 선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모습처럼 그러한 큰 선물을 받아들고 지금까지의 북한 모습처럼 핵미사일을 또 쏘아 올린다, 또 핵폐기시설을 하지 않고 핵시설을 숨어서 간교한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또 연평도 도발 사건처럼 끊임없는 도발 사건을 만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대한민국이 북한을 완전히 선제 공격으로, 그때는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이 먼저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제 공격을 해서 그때는 무력으로 통일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을 북한 측에 통보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전략을 북한 측에 통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미국을 앞장세워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조력자의 역할로서 북미 회담을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교활한 모습으로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는 도발의 행위를 하고 또 끊임없는 억지 주장을 하게 될 때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응징을 해서, 그때는 군사력 무력이죠. 군사력 무력으로 완전히 응징을 해서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통첩장을 북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이 아니고 한미 군사훈련을 종료하면서까지 북한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차치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북미회담 이후의 북한의 모습이죠. 대처하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북미회담을 위해서 70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참 힘있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초대 강국 21세기 서기 2018년 6월 지구촌 최고 강국이라는 미국을 앞장세워서 미국의 정상 트럼프와 대등한,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은 대등한 조건에서 대등하게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강국과 북한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 회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북한도 초대 강국의 대열에서 핵무기로 대화를 이끌어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느닷없이 벼락같이 초대 강국이 된 겁니다.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북한은 초대 강국으로 느닷없이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해서, 그것도 30대 초 김정은이라는 20대 후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30대 초에 참 세계 초대 강국인 미국을 앞장세워서 미국과 동등한 북한의 그
역량, 힘의 역량을 대등한 조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이 기회는 북한이 70여 년을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했던 그 70년,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참 그들 나름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거쳐서 이 만들어진 세계 무대에서의 북미 정상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야말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이 기회를 절묘한 최고의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서 어쨌건 북한이 최고 단기간에 지구촌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북한의 역량을 지구촌 모두가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를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전략 전술을 허망하게, 절대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망가뜨리지 않죠. 그야말로 보석 중에 최고 귀한 보석. 그야말로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소중한 최고 귀한 보석 중에 최고 귀한 보석으로 잘 다듬어서 어쨌건 최고의 성공적인 작품을 북한 입장에서는 만들어 갈 것임을 저는 단언합니다. 참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남북한이 찢어지는 1945년도, 또 48년도, 또 50년도에 동족 상전의 비극 6.25를 경험을 했고, 또 6.25 이후 7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좀 피 흘리는 그런 처참한 동족 간의 그 상처를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습니까? 그런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험준한 산맥을 넘고 저 험준한 폭풍으로 뚫고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이 세계 무대에 그야말로 우뚝 서는 기회를 드디어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세계인들이 가장 큰 모습으로 놀라도록, 또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열광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핵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 또 핵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 등등, 숨어있는 모든 핵시설 등등을 김정은이 직접 세계 무대에서 공표하고, 그리고 폐기하고, 또 전문 세계 인력들을 북한이 직접 초청해가지고 군데군데 관광을 시키는, 핵시설에 대한, 숨어있는 핵시설에 대한 그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북한이 직접 앞장서서 전문 핵시설 세계 인력을 초청해가지고 관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진정한 그 지형지리를 관광을 시키면서, 북한의 모습을 관광을 시키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은 70년 동안 벼르고 별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14일이지 아닙니까? 오늘 14일이니까
이제 뭐 오늘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6월달 말, 7월달 초,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트럼프 총선이 뭐 11월 달이라 그러니까 그 트럼프 총선 시기에 맞춰가지고 트럼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그야말로 선거 전략상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맞춰서 또 북한 쪽에서 또 거기에 걸맞는 가장 큰 선물을 또 보일 것이고 뭐 6월 말 전에 또 7월 달에는 또 그 수순을 밟기 위한 단계적인 이런 북한 쪽에서 이제 선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미국 쪽에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줄 것이고 또 북한이 또 그거 받아서 또 이제부터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그 대신 그 하나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다시 말해서 북한도 가장 빠른 단기일 내에 미국도 가장 빠른 단기일 내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속전속결 그야말로 지구촌 모두가 놀라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전속결의 그런 가장 빠른 북한의 변화 모습을 세계 무대에 증거증명함으로써 북한은 진정한 번영과 자유와 평화의 모습을 세계 무대에 증거증명을 하는 그런 힘있는 역량을 증거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남북한 통일의 설계를 세계 무대에 정확하게 증거증명함으로써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남북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 무대에 정확하게 증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극동아시아에서 세계 무대를 증명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극동아시아라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위치한 이 지역을 극동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극동아시아 지구촌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그 지나서 약자 변경성 사이에 많은 섬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쪽에 가장 동쪽 땅 끝에 위치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죠. 대한민국 단 하나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동방인데 지구촌에서 가장 끝 동방에 위치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다. 그죠? 그것은 지지봉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지도를 펴놓고 가장 극동쪽에 위치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를 펴놓고 증명을 받으면은 대한민국,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반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목덜미가 중국과 러시아 땅 밑에 붙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 어깨 밑에 가슴팍이 있는 데서부터 바다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70~80%는 대한민국은 바다에 깊이 빠져 있고 20~30%는 목덜미가 중국과 러시아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 대한민국 지형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큰 호랑이, 큰 사자가 대륙을 향해서 비상하고 뛰쳐오르는 모습 아니까 그렇게 손을 뻗고 발을 뻗고 비상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도에서 대륙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가장 힘있게 쫙 뻗어있는 표효하는 호랑이, 표효하는 사자, 그야말로
물감을 앞에 두고 숨통을 끊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을 증거 증명하는 시기가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의 시대가 도래해졌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동방의 땅끝 나라,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칭했다 그러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서방에서도 대한민국을 보면 아침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아침의 나라, 가장 동쪽 땅끝에 붙어있는 아침의 나라. 이것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서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가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 지구촌을 주도하고 지구촌을 진두지휘하면서 지구촌 모두가 소원하고 지구촌 모두가 열망하는 그러한 세상을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증거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에게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무슨 힘이 있어서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말세의 세상에서 증거,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고 또 의아해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소원하는 바를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구촌 모든 나라가 동참해서 지구촌 모든 나라가 동참한다는 걸 성경에서는 동서남북 모든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은 동쪽의 땅끝 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완성은 동서남북에 위치한 그 모든 나라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참여해서 결국은 지구촌 모든 나라가 소원하고 찾고 찾던 그 정답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완성해 나간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왕국.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지구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백성들이 지구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소원하고 열망했던 세상, 예수님 왕국.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왕이 되어지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만족스러운 세상 되는 예수님 왕국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의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과 또 동방의 해돋는 나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 증명되어지는지, 또 성경에서 증거 증명되어지는 동방의 땅끝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왕국을 완성해 가는지, 또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동방의 땅끝 나라 되는
동방의 해돋는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열렬히 건설해서 예수님 왕국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제가 이전 자리에서 모두 다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자료로 제가 증거 증명을 했는지 자세히 증거 증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